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VFPIO, A Virtual I/O Abstraction for FPGA Accelerated I/O Device라는 논문으로 ATC 24년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먼저 FPGA Driven I/O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FPGA는 CPU보다 스트림 데이터 처리에 더 탁월합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데이터 오퍼레이션을 처리하거나 파이프라이닝을 하는데 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FPGA는 리얼 데이터 프로세싱이나 네트워크 스택을 처리해서 높은 스피드의 패킷 프로세싱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들이 그 예시인데요. 리얼 데이터 프로세싱의 예시로 삼성 스마트 SSD가 있고 빠른 데이터 패킷의 처리로 스마트 NIC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FPGA를 프로그래밍 할 때 FPGA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으로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은 CPU에서 돌면서 FPGA랑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이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이니셜라이제이션과 태스크 오프레딩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는 FPGA 커널로 FPGA 커널은 FPGA 내부에 구성된 사용자 로직을 나타냅니다. 최근에는 FPGA 쉘을 이용해서 FPGA를 프로그래밍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래 FPGA 부분을 보시면 이 스태틱한 부분과 다이나믹한 부분이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스태틱한 부분에는 이 쉘이 들어가는데 쉘은 유저 로직에서 실행한 IO를 스케줄링하고 IO 컨트롤을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이 IO 컨트롤러는 스케줄링된 IO가 외부 디바이스에 입력되도록 합니다. 이 다이나믹한 부분에는 유저 커널이 들어가며 유저가 직접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쉘 또한 IO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부족해서 로직 디자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FPGA에서 존재하는 IO에 대해서 챌린지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O 디바이스가 프로그램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쉘은 AXI와 같은 로우 레벨 IO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유저 로직을 구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로직은 여러 IO 디바이스들 사이에서 포터블 하지 않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타겟 디바이스가 바뀔 경우에는 IO 로직을 컴퓨테이셔널 로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IO 퍼포먼스는 유저 로직들 간의 아이솔레이션을 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IO 디바이스를 공유할 경우에 여러 유저 로직들의 IO 디바이스를 공유하면 스루풋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VFPIO라는 FJ IO Acceleration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포터블하고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VFPIO의 목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스트 애플리케이션과 FGA 커널 모두에서 프로그래머빌리티를 향상시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여러 IO 디바이스 사이에 포터빌리티를 가지는 점, 세 번째는 여러 유저 로직들 간의 퍼포먼스 아이솔레이션을 제공하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 골들과 이 VFIO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VFPIO의 오버뷰입니다. 이 구조를 먼저 간단하게 보시면 이 FPGA 내부에 있는 스태틱 리전부터 보시면 스태틱 리전에는 VFPIO의 쉘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다이애나믹 리전에는 유저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다이나믹 리전에서 실제 IO를 스케줄러에 넘겨줬다면 VFPIO에서는 벌추얼한 IO를 VFPIO 스케줄러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 VFPIO의 스케줄러에서는 이 벌추얼 IO가 실제 IO로 바뀌어서 IO 컨트롤러에 들어가게 되고 이 IO 컨트롤러에서 IO 디바이스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은 VFPIO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VFPIO 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보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차례차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머빌리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쉘은 사용자 로직에 디바이스 I/O 인터페이스를 직접 노출해서 AXI 같은 I/O 프로토콜을 통해 이 로우 레벨 디바이스 인터페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고정된 I/O 포트와 I/O 위스를 가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쉘 I/O 인터페이스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프로그래머는 이 로우 레벨 I/O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디바이스 특화적인 I/O 로직을 유저 로직이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VFP-IO에서는 Virtual I/O 모듈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는데요. Virtual I/O 모듈은 먼저 다이내믹하게 I/O 리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이 뜻은 이 유저 로직이 Virtual I/O를 주면 이 VFPGA에서 이 피지컬 포트로 바꾸는 작업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 위스 컨버터랑 IO 스위치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위스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 FPGA 커널이 IO를 벌추얼 IO를 내려주면 위스 컨버터에서 실제 IO 디바이스에 맞는 위스로 변경해서 IO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VFPIO의 API를 사용해서 여러 디바이스가 달라져도 포터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히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그림에 스트림 컴바이너와 스트림 디바이더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스트림 컴바이너 같은 경우는 같은 디바이스로 들어오는 여러 스트림 IO를 하나로 묶어서 디바이스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반대로 스트림 디바이더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에서 이제 보낸 IO를 나눠서 각각의 스트림에 넣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존의 FPGA가 문제했던 점이 포터빌리티 부분인데요. 이 사용자 로직은 로우 레벨의 I/O 인터페이스를 포함해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컴퓨테이셔널과 I/O 로직을 모두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단점과 유저 로직 하나당 한 I/O 디바이스밖에 한 I/O 디바이스를 위해서만 설계되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벤더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사용했을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자일링스가 제공하는 플랫폼 같은 걸 사용했을 경우에는 프라그마나 HLS 컴파일러 옵션들을 사용해서 커널의 IO 포트를 매핑하는 과정들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IO 디바이스들 사이에 컴퓨테이셔널 로직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프로그램하고 컴파일하고 그다음에 유저 로직을 오프로딩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VFPIO 라이브러리를 따로 사용하는데요. 먼저 호스트 특 CPU 라이브러리는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이 FPGA에서 I/O 경로를 새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체 사용자 로직을 다시 구성하지 않아도 I/O 경로를 다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서 POSIX like API를 제공하는데요. 이 아래 보시는 VFPIO API들을 보시면 여기 파일 디스크립터와 같나 아니면 이제 뭐 디바이스 타입 이런 걸 사용해서 파일 형태로 IO 디바이스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예시를 보시면 이제 왼쪽이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커널 코드이고요. 오른쪽이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인과 아웃이라는 인과 아웃 배력으로 보시면 이게 제너릭 I/O 인터페이스로 연결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은
VFPIO 리드를 해줄 때 파일 디스크립터 형태로 제공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여기서는 VFPIO 리드를 이 디바이스 RDMA 메모리와 FPGA 메모리 모두에 대해서 사용했는데요. 이와 같이 IO 디바이스가 바뀌어도 같은 이제 FPGA 커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기존의 문제점은 이제 퍼포먼스 아이솔레이션이 되지 않다는 건데요. 여러 사용자 로직이 하나의 디바이스를 공유할 경우에는 이제 IO 밴드위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이유는 이제 FPGA 쉘들이 서로 IO 밴드위스를 나눠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IO 트랜잭션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제 프라이어티가 존재하지 않는 그냥 단순한 라운드 로빈 방식의 스케줄링만 존재하고 있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첫 번째로 처리하기 위해서 VPIO는 이제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제시되는 게 이제 VFPIO의 스케줄러인데요. 먼저 VFPIO의 스케줄러는 IO 디바이스당 라이트와 리드 한 페어씩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운드 로빈과 프라이어티 베이스드 스케줄링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스케줄링,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스케줄링 플래시가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앱에 대해서 프라이어티를 가진 앱은 먼저 실행할 수 있는 프라이어티 베이스드 스케줄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설명드리면 이제 write 커맨드가 이제 내려왔을 때 write 스케줄러에서 기존에 미리 세팅된 어떤 폴리시를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write 커맨드를 해당하는 큐에 넣어주고요. 그 해당하는 큐에서 스케줄러가 읽어서 IO에 디바이스 IO로 변환합니다. 이제 FPIO의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먼저 호스트에 있는 이 VFPIO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쉘에 관련된 여러 컨피규레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를 넣어준다든지 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요. 유저 로직에서 보낸 이 버추얼 IO 같은 경우에는 쉘에서 이제 실제 IO로 바뀌어서 이 각각 그 IO 디바이스에 맞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IO 디바이스로 처리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밸류에이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U280 카드 두 개를 사용했고요. 이 U280 같은 경우에는 PCI, DRAM, HBM, 그리고 100G 네트워크를 모두 지원한다고 합니다. 두 개의 QSFP 케이블, 100G가 되는 케이블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실험에서 비교할 베이스라인으로는 코요테라고 이 이전에 나온 FPGA의 OS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디바이스로는 HBM을 사용해서 이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에뮬레이트 했다고 합니다. 먼저 퍼포먼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VFPIO는 FPGA를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CPU만 사용하는 베이스라인에 비해서는 모두 다 증가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HBM에 대해서는 11.5배, 그리고 RDM에 대해서는 6.3배 정도 증가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요테에 비해서는 살짝 오버헤드가 있긴 하지만 무시할 만한 정도의 오버헤드를 보인다고 알려줬는데요. HBM에 대해서는 평균 0.7%, 그리고 RDM에 대해서는 1.1%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버헤드가 생기는 이유로는 VFPIO가 코요테보다 더 많은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LOC나 CC 같은 것을 비교했는데요. 기존의 코요테에 비해서 최대는 58.9%까지 감소하고 CC 같은 경우는 최대 76.2%까지 감소해서 기존 OS에 비해 더 좋은 프로그래머빌리티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터빌리티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리컨피그레이션 타임을 비교했는데요. 이 리컨피그레이션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코요테 같은 경우에는 IO 디바이스가 바뀔 경우 이제 컨피규어를 새로 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 VFPIO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스트에서
IO 파일 디스크립터만 새로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것을 비교한 결과로 코요테 같은 경우에는 최대 뭐 22, VFP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 마이크로 세컨드로 코요테 20ms 정도에 비해서 훨씬 적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VFPIO의 스케줄러 퍼포먼스 아이솔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기존 라운드 로빈과 이제 VFPIO의 스케줄러 프라이어티가 반영된 스케줄링을 비교해 보시면 이제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HP 같은 경우가 프라이어티가 높은 태스크이고요. 그 다음에 LP1과 LP2가 프라이어티가 낮은 태스크 두 개입니다. 그리고 RR은 이제 세 태스크를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시행했을 때 걸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HP가 하이스트 프라이어티를 가진 태스크가 훨씬 적은 사이클이 소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치로는 1.7배 정도 라운드 로빈에 비해서 더 빨라졌다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이스트 프라이어티가 가진 태스크가 빨라졌으면 이제 낮은 프라이어티를 가진 두 태스크는 왜 별로 안 느려졌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VFPIO가 컨텍스트 스위치와 관련된 오버헤드를 최적화해서 이러한 로우 오버헤드가 가능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컨텍스트 스위치 시간이 감소한 핵심 이유로는 메모리 접근 최적화나 이제 동적 데이터 흐름 관리 같은 것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VFPIO를 다시 정리하면 VFPIO는 FPGA를 베이스로 한 IO 엑셀레이션 프레임워크로 세 가지 기능을 제시하는데요. 유저 로직에 대해서 IO 버추얼레이션을 제공하고 컨피규러블 IO를 제공해서 이제 파일 어스트랙션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IO 스케줄링을 이제 디바이스를 인지할 수 있는 IO 스케줄링을 제공합니다. 네, 이상으로 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